이상 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고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참여형 문학 창작 팟캐스트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습작을 가지고 계신가요? 친구들과 약속이 깨진 날 밤 허허 마음에 써본 그 시요. 보름달이 떠있던 밤 잊히지 않은 꿈을 꾼 후 집필한 그 소설이요. 광화문 문고에서 서점 중앙에 내책이 깔린 상상을 해보았던 그 마음이요. 그 습작들에는 당신의 고독, 슬픔, 존재가 담겼을지 모릅니다. 그 습작들에 당신의 유머 감각이 담겨있으면 좋겠군요. 그 습작들에 당신의 존재가 담겨있길 바라봅니다. 그 습작들이 당신 인생의 이정표가 될 수 있을 테니 말이죠. 그런데 당신의 습작은 지금 어디 있나요? 혹 당신 컴퓨터에, 머릿속에, 현실 속에 묻혀있나요? 어쩌면 그들은 날 찾아달라며 당신 모르게 당신 주위를 맴돌고 있을지 모릅니다. 만일 그대가 그대의 습작을 찾지 못했다면 추천할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습작은 설익은 글이 아닙니다. 이곳에서 습작은 가장 좋은 것의 가장 처음 모습입니다. 이곳은 맹렬하게 당신의 습작을 찾아내서 세상에 알립니다. 환영합니다. 이곳은 문학 습작 발굴단 이상공작소입니다. 네, 7월 첫째 주에 찾아뵙고 있는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4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방송 만들고 있는 진행자 태피디입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에 문을 열고 닫아주시는 그 오프닝 엔딩을 맡아주고 계신 저희 영입 작가님 치키님의 글로 열어드렸습니다. 오늘 더 이렇게 의미가 있는 것은 직접 또 읽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좀 이따 끝날 때도 엔딩 멘트 아마 이렇게 들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방송은 누구라도 창작의 욕구가 있고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누구나 모두 작가일 수 있고 작가를 할 수 있다는 꿈을 기치로 걸고 평소에 저희 모임에서 공유해 주신 글, 아이디어, 그리고 우리가 나눈 잡담 속에서 기발한 것들, 생각들을 모으고 모아서 무언가 2차 창작물 또는 복합 컨텐츠로 만들어 드리는 방송, 작가 지망생들의 습작놀이 동상이몽입니다. 네, 방송 참여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대로 습작이나 생각, 기발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컨텐츠들이 지금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통해서 모임도 갖고 있는데요. 이 또한 카페에서 공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카페 검색에 이상공작소 또는 영어로 아이디얼 4G IDEALFORGE 검색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모임 공지글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 참여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 중입니다. 또 가벼운 참여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페이스북 페이지, 인스타그램, 트위터에서도 이상공작소 또는 아이디얼 4G 검색하시고 댓글 등 게시글 등 참여를 할 수가 있으시고요. 방송에 소개되시는 분들께 소정의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방송부터 저희가 공지를 하고 있는데 광고도 드렸고 저희와 함께하게 된 핸드메이드 공방 달작방과 함께 비누, 수제 비누, 석고 방향제 등등 멋진 수공예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상공작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싸고 질 좋은 대량 생산, 이 편한 생활에 반기를 들 생각은 없지만 가끔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든 다소 못생겼지만 쓸만하고도 편안한 물건들이 그립지 않나요? 손으로 만드는 따뜻함이 묻어나는 공간 달작방입니다. 검색창에 달작방을 검색해주세요. 네, 저번 시간 방송 때 그 달작방에서 오신 이제 채 팀장님께서 녹음해 주시고 하신 광고 멘트 지난주부터 이제 방송을 타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길 좀 부탁을 좀 양해 말씀드릴 것이 저희가 다 아마추어라서 방 기자가 저희 두 번째 방송인가요? 그 첫 번째였나? 데모 방송 때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다 프로처럼 잘하면 왜 이걸 하고 있냐고.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그 방송국이나 뭐 다른 데서 일하고 있지 왜 이걸 하고 있냐고. 그 뭐 성우도 성우고 편집자도 편집자고, 네, 저희 심지어 멘트의 기획자조차도 모두 다 아마추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아까도 앞서 방송 그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모두가 작가다. 뭐 이런 그 우리 일반 평범한 우리들도 작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걸 모토로 슬로건으로 걸고 있기 때문에 저도 좀 퀄리티를 좀 높여보고 싶은데요. 노력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좀 귀엽게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역량을 가지신 이른바 예비 작가님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재능 나눔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정말 어마어마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뭐 지금은 비록 이런 편당 청취자 수 한 500에서 1000 사이에 팟캐스트 방송이지만요. 끝은 창대하리라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창대한 끝을 함께 만들어가 주실 저와 함께 저번 시간부터 공동 MC로 지금 가고 있는데 공동 진행자 방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은 아니고 네. 너무 자주 보는 오랜만이죠. 저희는 오랜만이죠. 항상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저희 꼭 보고 있는데 지난 방송에 대해서 살짝 네, 진짜 작가님 오셨었어요. 네, 그렇죠. 민이언 작가님 민이언. 네, 발음 원래 필명 미니라는 필명을 쓰셨던 분이었는데 뭐 출판사의 요청에 의해서 미니 철학책을 쓰는데 미니가 뭐냐 그래서 민이언으로. 네. 그래도 어떻게 소신을 굽히지 않으셨어요. 네. 이언이라고 사람 이언도 이름처럼 불교 했는데 철학에서 온 내용이었죠. 네, 뭐 이언 전력 거기에서 따온 이언이라는 필명을 사용하고 계신 진짜 작가님의 진짜 이렇게 고뇌, 생업 이런 얘기를 생업 그렇죠. 진짜 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송 저희가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달작방이라고 저희 콜라보로 저희 또 그 공방이었죠. 그렇죠. 저희가 앞으로는 여태껏은 이거 참여라든가 이렇게 글 써주시면 선물을 기프티콘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 정말 더 의미 있는 걸 드려보고자. 이걸 드리고 할까요? 저 끝날 때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보여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거 듣는 분들이 누구랑 얘기하지 그런 생각하고 있을 텐데 오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네 아직 소개를 안 드렸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됐던 저희 지난주 방송이었고요. 이렇게 방송이 저희가 뭔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개편되고 나서. 네, 이런 방송을 만들어가고 있는 저희입니다. 다시 한번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의 문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여기는 동상이몽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작가 인터뷰 제이씨, 이장, 미완성, 치키. 네, 이상공작소 모임에서 여러 글들과 컨텐츠를 공유해주시는 우리 예비 작가님들의 습작들, 작품들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지난주에는 당신의 생각이 이미 책이 됐습니다 라고 진짜 작가님을 모셨었는데 오늘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에서는 지난 6월 달부터 카페 공간을 정비해서 글 공간을 마련해드린 이후로 가장 꾸준하게 많은 활동을 해주고 계신 작가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며보았습니다. 오늘 만나볼 작가님들은 어떤 분들인지 방 기자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좀 각자가 각자 소개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해서 네. 일단 저는 점점 새로 영입되신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 점점 자리를 잃고 존재감을 잃고 있는 방 기자입니다. 네, 뭐 갑자기 진행자가 소개를 해주시니까 네, 방 기자님 네, 나오셨고요. 저는 방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쪽부터 저희 순위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다 가장 글을 많이 올려주신 순으로 저희가 섭외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소개 순서도 그렇게 갈 겁니다. 다작순으로. 네. 제이씨님. 네. 가까이. 네, 안녕하세요. 이상공작소에서 다작을 맡고 있는 제이씨입니다. 네, 아유. 박수. 반갑습니다. 그다음 이장님. 네, 저는 이상공작소에서 글 쓰고 있는 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방청으로 처음에 오셨지만 이렇게까지 참여를 하게 되실 줄은 몰라주셨을 거예요. 아재들의 파라다이스 지금 절찬히 기대하고 있는 그 필명이 미완성으로 지금 필명 써주고 계신 미완성님 나오셨습니다. 네, 아재밍 아웃을 외치고 있는
언제나 미완성, 인생을 언제나 미완성. 안녕하십니까, 미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거 준비하신 것 같은데. 준비한 멘트. 네, 그다음 저희 아까 오프닝 읽어주셨던 목소리의 주인공.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발음 안 좋다고 계속 걱정을 해주셨는데 저희 문학 아이돌 굉장히 재기발랄한 글을 올려주고 계신 연재 중이신 치킨님 나오셨습니다. 이상 공작소에 글 올렸다가 왜 연재 안 하냐고 욕먹었던 아니요, 욕 아니에요. 문학 아이돌 쓰는 김치키라고 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치킨님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면서 궁금해서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빨리 좀 욕먹었다는 게 사실 농담이고 댓글에도 연재 좀 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고 저희 따로 이렇게 나오셔서 모임 나오셨던 분들도 굉장히 궁금하다는 말씀 많이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독특한 구성. 그러니까 좀 이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겠고요. 네, 근데 농담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전혀 농담 같지 안 들려서 이게 얼굴의 디폴트 값이에요. 작가 소개. 간략한 소개를 이제 각자 한 분씩 부탁을 드릴 건데 이게 아까 왜 인생은 언제나 이 준비해 주신 멘트 이런 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의 글들 지금 올려주고 계시잖아요. 너무 부담은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홍보라는 느낌으로 내 글을 이거를 읽고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고도 이렇게 저희 카페 유입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무 소모임이나 그런 거 없이도 이 사람 글을 보고 싶다 하고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느낌으로 한번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의 작가적 소개까지. 제이씨. 오늘 순서는 계속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제이씨님, 이장님, 미완성님, 치킨님. 아시겠죠? 네. 저는 지금 이상공작소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새벽의 감성을 담은 그런 글을 써서 올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러고 싶어서 저희 방 폴더명이 AM 2시 11분인데 네, 그 시간대에 주로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난 후에 집에 와서 생각을 정리하면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AM 2시 11분이 퇴근 시간이라고요? 아니요. 이제 정리 다 하고 네, 자기 전에. 네. 그때 퇴근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네. 아유, 늦게까지. 그러시군요. 그럼 감성글을 중심으로. 네네. 이장. 네, 그다음 이장님. 네, 저는 이상공작소에서 글 쓰고 있는 이장인데요. 지금 올리고 있는 거는 습작용 연재 소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썼던 단편집들 하나씩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보통 주제의식이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냥 옆에 사람들,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특별함을 담아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요. 좀 공감하시는 부분이 조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글들 위주로 올리고 있고 그런 글들 위주로 쓰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 들어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따도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 나눌 얘기지만 이장님 글들 보면 되게 경험 안에서 이렇게 뭔가 나온 것 같은 글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이 경험 안에서 이제 나온 것들이 많고요. 좀 제가 쓸 때는 몰랐는데 쓰고 나니까 약간 자전적인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미완성. 네, 안녕하십니까. 동상이몽에서 아재들의 파라다이스를 지금 쓰고 있는 인생의 미완성. 남성 공감물 에세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렇죠. 네, 미완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제목을 보시면 이거 약간 유쾌한 이미지가 연상이 되려고 좀 생각을 하다가 이 파라다이스 이제 아재들의 지상 낙원을 할까? 아재들의 파라다이스를 할까 하다가 좀 파라다이스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좀 그런 식으로 써봤고 글을 볼 때 이게 부담감 없이 힐링할 수 있는 글을 좀 중심으로 쓰고 싶어서 그런 제목을 한번 설정을 해봤고요. 이건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제가 처음에 첫 모임 때 사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거는 오히려 글도 한번 이렇게 써주셔서 올려주시는 거를 보고 좀 판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너 속의 코너가 아니라 아예 따로 채널을 아예 방송으로 좀 아재들의 파라다이스라는 팟캐스트 방송을 따로 좀 만들까 지금 머릿속에는 좀 구상을 하고 있고 오늘 사실 조금 있다가 시간을 빼서 그 회의도 저희 따로 해야 됩니다. 네네. 그 부분까지. 네, 꼭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되게 아이디어들이나 글감 소재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 미완성님이셨고요. 다음 치키님. 치키. 네, 저는
공감을 전혀 배제하는 글을 쓰고 있고요. 그걸 공감을 일으키는 만한 나이가 안 되나? 그냥 경험을 살리기보다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글은 문학의 서술을 깨고 싶은 글. 그러니까 A여서 B가 되고 B에서 C가 됐다 이런 거를 깨버리고 A에서 C가 됐는데 그 이유가 B였다 이런 식으로 문학 공학적인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학 아이돌도 그런 글 중에 하나고. 저는 되게 문학 아이돌 그러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딱 그거에 맞게 봤어요. 왜냐면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쓴 거다. 이 사람이 처음에 보면은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수 있는 글이에요. 문학 아이돌은 표현이라든가 내용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B급 감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그 A급으로 잘 만들어진 것, 잘 다듬어졌고, 그러니까 일부러 표현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굉장히 보면은 이상할 수 있거든요. 교계를 갸웃갸웃 거릴 수 있는데 저는 쓰려는 의도를 알겠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게 주류에서 벗어난 네. 그런 느낌 아닌가요? 제목도 그래서 문학 아이돌이잖아요. 약간 그 아이돌 문화와 그러니까 사장돼 있는 사실 문학가, 지금 사양 산업의 길을 걷고 있는 문학가, 이제 아이돌이라는 계속해서 이제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는 그 느낌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것 자체가 재밌더라고요. 흥미로웠어요. 네, 오늘 뭐 시키는 말씀. 쓸 때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왜 문학하면은 돈이 없을까 이러면서 가난한 이미지가 너무 싫어가지고 좀 잘 나가는 섹시한 젊은 남자가 있으면 어떨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있죠 지금. 잘 나가는 작가들은 꽤 있지 않나요? 뭐 허지웅이라든가 섹시한 이미지를 가진 생겼죠. 뭐 불과 최근에 그런 이미지도 씌워졌고. 네. 아무튼 네 오늘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동상이몽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이상 공작소입니다. 말은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우리의 풍부하고 무궁무진한 상상력과 생각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말 한국어, 국어 사용을 잘 해야겠지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말 단어 중 정말 많은 말들이 한자어, 한자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쓰지는 못해도, 읽지는 못해도 뜻만이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상공작소의 두 번째 이야기, 이상한 서당입니다. 창작 활동에 대한 각자의 장르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이제 집중하고 싶은 장르와 그 장르의 특성 혹은 그 장르에서 좋아하는 작품들, 좋아하는 작가들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장르 파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문학이 굉장히 장르 파괴를 시도하면서 장르 파괴가 잘 안 돼요. 천편일률적인 그 뭐랄까 형식이 고착화돼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제이씨님부터. 제이씨님의 장르론. 저는 일단은 뭐 시도 좋아하고 소설도 좋아하고 뭐 문학의 장르를 막 따져서 읽는 편은 아니지만 제가 지금 쓸 수 있는, 왜냐하면 소설을 쓰는 것과 에세이를 쓰는 것과 뭐 시를 쓰는 것과 다 같은 문학이긴 하지만 쓰는 거에 있어서 소설은 큰 줄거리를 기획하는 기획력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 같은 경우는 정제된 단어를 어떻게 선정을 해서 그거를 이제 문학 속에 녹여내느냐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이제 너무 미사어구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시를 쓰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연습하고 있는 과정에 있고, 아까 이제 오기 전에 문서로 드리긴 했는데 다니카 슌타로라는 일본의 그 시인이 있어요. 그 분이 쓰신 아침의 릴레이라는 시랑 신경님의 가난한 사랑 노래. 저도 이거 되게 좋아요. 네. 가난하다고 해서. 네네. 그렇게 두 분이 또 같이 책을 쓰시기도 했더라고요.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두 분이 이제 아니요, 시를 이제 왔다 갔다 대화 형식으로 하신 책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읽어보려고 그거는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쓰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글을 누군가한테 보여준다는 게 굉장히 부끄럽잖아요. 제가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읽어준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일인데, 그쵸. 다음날 지우고 막. 근데 그렇게 뭔가 이걸 제 속에만 담아두고 제 컴퓨터에만 저장을 해놓으면 그냥 그거는
저만을 위로하기 위한 글일 뿐이지 뭔가 이렇게 공유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런 거를 불러일으키기는 좀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지금 이상공작소라던가 이런 데다가 글을 올리게 되었고, 이렇게 막 밑에 달리는 댓글들이나 이런 거 보면은 저도 많이 공감해 주시고 이런 거에서 아, 이런 부분에서 사람은 어차피 사는 게 똑같구나 이러면서 저도 위안을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쓰면서도 위안받고 그렇게 피드백 오는 거에 대해서도 위안을 받고, 그래서 약간 그런 글을 쓰고 싶어요. 공감할 수 있는 글들. 아니, 이거 그러면 맨날 그 포토샵으로 다 만드시는 거죠? 포토샵은 아니고요. 이제 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에다가 핸드폰으로 편집해서 올리고 있어요. 어플이나 그런 걸 활용하시는구나. 사진은 그럼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대부분 게 제가 찍고 있습니다. 뭐 따로 그러면은 SNS라든가 이제 그런 곳으로 올리신 것을 이곳에도 같이 공유를 해주시는 그런. 제가 예전에 모임 나가서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플 중에 하루에 2단어씩 추천해주는 어플이 있어요. 씀이라는 어플인데, 그거를 이제 올해 처음 1월 1일부터 제가 직업적으로 글을 쓸 일이 좀 많아요. 근데 그 홍보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제 감성이나 제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그런 뉴스를 작성을 한다던가 그런 글들을 쓰다 보니까 어느 날부턴가, 처음엔 되게 재밌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내가 내 이야기를 쓰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그러면 꾸준히 글을 쓰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씀이라는 어플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그걸 쓰면서 이제 던져주는 단어에 대해서 제가 다른 관점으로 또 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렇게 글을 쓰다 보니까 뭐 출근할 때 보게 되는 물병 뭐 이런 것도 하나하나 다 약간 저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모든 물건을 보거나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그 상황들과 그런 물건들이 되게 이런 거는 약간 요렇게 풀어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다라고 약간 생각의 전환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 연습들이 많이 됐어요. 약간 직업병일 수 있는 그런 건데, 저희 왜 좀 벗어나는 얘기긴 한데, 저희 볼륨 2 이상한 서당이라고 저희 어휘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다 보면은 이 어떤 한 단어가 들렸을 때, 이거 한자였나? 뭐 이런 게 저희도 있어요. 방송 준비하다 어제도 보면. 이제 말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쓰는 단어 중에 어떤 단어들, 특정 단어를 들으면은 그 단어에 고민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왜 경청 안 하고 있는데 난 그 단어의 뜻을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되면 한자 의미로. 요즘 한자가 아무래도 관념을 담고 있다 보니까 한자를 좀 제대로 알면은 그 뜻의 내용을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사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방송은 한 달에 한 번 녹음을 한 10몇 개를 떠가지고 월수금 이렇게 내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그렇게 준비를 하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번에는 뭘 준비해야지, 어떤 단어를 가져와야지, 이 단어 헷갈릴 수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직업병이라고 표현한 게 그런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지금 제이 씨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또 이제 매일 쓰다 보니까 매번 쓰다 보니까 이렇게 한 사물도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게 되는. 그렇게 된다고 느껴져서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네, 그거 진짜 좋은 일이에요. 이장님의 장르론. 질문이 뭐였죠? 나 지금 그 말을 할 것 같더라고. 나 그런 소설이나 에세이를 쓰는데 주로 이제 소설 속에 그렇죠. 저는 소설을 쓰고 있죠. 그래서 좋아하는 소설가라든가 혹은 지금 쓰시고 싶은 소설의 장르 부분에서 내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장르론. 아까는 이제 캐스터웨이도 그렇고. 저는 거의 순수 소설 쪽인데요. 근데 저는 좀 뭐랄까 장르에 좀 구애받고 싶지가 않아요. 소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은 소설이란 게 뭐 다른 것보다는 그냥 사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스토리텔링이 중요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장르를 뭐 구분짓고 뭐 SF라든지 뭐 판타지라든지 아니면 뭐 순수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로맨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장르를 구분하기 시작하면은 뭔가 스토리텔링을 만들어 나갈 때 그 제한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걸어놓는 게 있더라고요. 로맨스니까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 SF니까 뭐 이런 게 나와야 돼. 뭐 이런 게 생각이 드니까 아예 좀 장르를 상정하고 싶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보통 우리가 길에 나가서 저는 항상 그래요. 소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다 마주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뭐 마트에 가서 뭐 마주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쓰고 싶은 게 저의 좀
지향점이죠. 지향점. 네, 그래서 캐스터웨이도 보면은 네. 뭐 굉장히 특별한 그런 게 아닌데 사건 자체가 약간 특별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류의 소설을 좀 많이 쓰고 싶어요. 굉장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이따도 말씀 나누겠지만 그 주인공들 하나하나가 너무 평범하잖아요. 너무 네. 평범한데 더 부각되는 그런 면 때문에 더 부각되는 느낌도 그쵸. 받고 했어요. 굉장히 그 결말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큰 하나의 해악과 풍자라고 저는 봤는데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었거든요. 미완성님의 장르론. 미연성님께서는 어떻게 또? 뭐 저는 일단은 사실 뭐 에세이뿐만 아니라 뭐 소설도 생각해주고 계시고 굉장히 그렇죠. 맞아요. 구상하고 계신 게 많으셔서 가지고. 일단 소설 쪽으로는 일단은 역사 소설 좀 집필을 하다가 이게 이제 역사 소설이라는 게 저번 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설이 아무리 픽션이라도 사료가 굉장히 많이 중요해요. 자료가 자료가 역사적 입증이 뭔가가 필요하지 않으면은 이 스토리 자체가 진행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에 고민을 갖고 있을 때 여기 이제 이상공작소 동상이몽을 알게 돼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소설도 제가 조만간 이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아껴 쓰자 이런 식으로 이제 네네. 공유를 해서 좀 아이디어를 얻고 같이 진행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주로 여기 이제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재들의 파라다이스 이제 에세이 형식이고요. 일단은 제가 중점으로 생각하는 거는 독자들이 글을 봤을 때 이거 나네? 이라는 게 가장 중된 목적이에요. 공감과 네, 이제 같은 동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이런 감성과 이런 또 글들 또 지향해 주시고 계신 미연성님이셨습니다. 네. 치키님의 장르론. 다음 치키님 뭐 어디? 저는 뭐 아까 장르 파괴하는 거 네. 그거를 보내서 근데 제가 그 부분에서 제일 좋아하는 작가님이 최재훈 작가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의 소설집을 보면은 정확히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까르비 남작의 성인가?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아서 도일의 살인 사건을 셜록 홈즈가 수사하는 그런 식의 형태가 되게 많고 그리고 그분이 수상하신 이상 문학상 같은 보면은 좀 독특한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는 그분의 소설을 제일 좋아해요. 약간 지향점도 그런 네, 스타일을 지향하고 그렇죠. 계시고. 네. 혹여 그럼 뭐 장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특별히 좀 애착 가는 장르라든가 쓰고 싶으신 그런 그게 소설이신가요? 네, 소설인데 요새는 근데 웹소설도 관심 많이 생겨서 판타지 쪽으로 쓰고 싶은데 사실 로맨스 판타지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뭐 생각하는지 얘기해 주세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네, 뭐 그러려고 그냥- 만든 네, 방송이고. 근데 네. 약간 늑대 소녀는 설렘 금지라는 걸 생각을 했는데 늑대 소녀는 설렘 금지. 설렘 금지. 네, 약간 늑대 소녀가 있는데 그 설레면 털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네. 추스려야 하는. 네, 그래서 털이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재밌네요. 그래서 계속 근데 누가 다가와서 계속 설레게 만들어요. 그 사람 남자는 뱀파이어인 거죠. 늑대를 설레게 만들어서 얘를 난장판을 피우게 하려고 악의적인 목적으로 근데 늑대하고 이렇게 고대로 보면 늑대랑 이렇게 뱀파이어랑은 늑대 인간이랑은 이게 완전히 다른. 그렇죠. 그래서 적대 관계 아니에요. 근데 그걸 캠퍼스 내에서 하는 거예요. 내 뱀파이어 캠퍼스 선배고 이런 식으로. 한 명은 꼬시려고 하고, 네, 한 한 명은 명은 꼬시려고. 철벽을 치고. 털이 나다가 설렘이 너무 커지면 이제 완전히 늑대 변하는 손의 거죠. 늑대 형상이 돼요. 늑대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좋아하세요. 방 기자님이 이런 거 좋아하시는 거 진짜 같아요. 좋아하는구나. 굉장히 너무 좋아하세요. 집에서 소리 죽여 계속. 안 보이시는데 지금 털 안 날라고 자제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지금 아니, 엄청 설렜어 지금. 두 분이서 나중에 좀 대화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원래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걸 저희 누나가 업그레이드 시킨 게 이거예요. 누님은 뭐 하세요? 영어 강사 그냥 문학 쪽에 네. 관심이 많으신. 전혀 없어요. 0%. 또 동생이 이렇게 한다고 네, 하니까 한다고 하니까. 뭔가 그런 툭툭 네. 튀어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래서, 네. 소스를 제공해주고 그 같이 써보려고 했는데 못 쓰겠어 그러고요. 이런 게 좀 집단지성 아닌가요? 저희 이상 그러기 공작소가, 위한 네. 이곳이고요. 정말 잘 오신 게 이렇게 괜찮다라고 이제 달라붙으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할 수 있는 저희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여성 작가가 필요합니다. 로맨스를 다뤄줄. 저희 계시잖아요. 네. 여성 작가 필요합니다. 네. 사실 저희도 처음 최초 이 모임을 기획한 것 자체도 남자 4명이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너무 남성 편협적인 사고. 그래도 아재들의 파라다이스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근데 제가 지금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편협이 아니에요. 이거는. 저희 방송이 그런 식으로 쏠려가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제로 초반 방송 뭐 들어봐 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첫사랑이라든가 술 이야기 이런 거를 소재로 이런 걸 하고 왔었는데 우리들만 얘기하다 보면 우리는 공감하고 그렇지 하고 있는데 이게 들어주신 분이 다 남자들만 있을 건 아니라는 저희가 생각이. 좀 말랑말랑한 감성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저도 약간 좀 그런 느낌이고 지금 이제 미완성님도 그런 느낌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아지력이라든가 이 느낌이. 네, 이 타이밍에 한번 네. 또 광고를 해보면 네. 저희 방송 작가든 진행자든 여성분을 좀 모십니다. 네, 저희와 함께할 네. 저희 태PD 또 방 기자와 지금 이렇게 2MC로 남자 둘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와 함께할 여성 MC 진행자 구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지원 부탁드리고 좀 이따 또 안내드리겠지만 저희 이메일로나 또 아니면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상공작소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 뜨거든요. 거기로 이렇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릴게요. 네. 이상공작소입니다. 작가를 모십니다. 글쓰기, 그림 그리기, 영상 편집, 디자인, 방송 편집, 웹툰, 영화, 드라마 등등등 컨텐츠 창작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그 창작욕과 막 흘러 넘쳐서 어딘가에 나의 창작욕을 분출하고는 싶은데 마땅한 곳이 없으신 분들, 저희가 함께합니다. 함께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또 저희가 그것을 무언가로 구현해드리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방송이든 책이든 다른 곳에 어딘가에 무언가로 새롭게 가치를 창출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되고 방송이 되고 영화가 되고 시나리오가 되고 생활이 되고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참여문화예술 컨텐츠 창작 집단 이상공작소, 검색창에 이상공작소 또는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을 찾아주세요. 콘텐츠 산업계의 새로운 바람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작가 지망생들의 작품 이야기. 네, 그 다음은 이제 작품에 대해서 지금 뭐 올려주신 작품도 좋고요. 아니면 본인이 쓰려고 하는 작품. 어떻게 보면 지금 계속 이 질문 앞에 소개부터 해가지고 장르론 여기까지 연결되는 그런 지금 연장선에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보의 시간이기도 한 것이 이 방송 자체가 그런 의도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면 그걸 듣고 저희 쪽으로 유입될 수 있고 유입이 돼서 저희 이상공작소라 들어왔다기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글을 보려고 이제 만드는 느낌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각자의 작품. 네. 제이씨님의 작품 이야기. 저는 지난 40회 방송 때 제 글 소개해 주셨었는데 들꽃이었죠. 네, 들꽃이라는 방기자가 아니라 융 작가님께서 이렇게 비평문으로 들고 오셔서 굉장히 호평을 여러 가지 네. 그래서 그 글을 소개를 좀 더 해볼까 해요. 작가 입장에서의. 네. 그때 뭐 얘기 나온 게 김춘수 시인의 맞습니다. 꽃이랑 그 안도현 씨의 연탄재, 너에게 묻는다. 네네네. 그 시랑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두 시 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날 다른 사람한테 되게 뭐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디든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날 이제 약간 그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저한테 함부로 말을 했지만 당신 또한 들꽃에 불과하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잖아요. 저도 누군가한테 소중한 저희 엄마 아빠나 뭐 친구들한테 소중한 사람이지만 저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심정을 담아서 밤에 집에 돌아와서 분을 이기지 못하고 글을 썼던 기억이 나네요. 요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사회 문제라든가 이런 게 많잖아요. 네. 뭐 갑질이라든가 아니면 그래가지고 몇몇 사장님들은 알바생들한테 티셔츠 이렇게 입히잖아. 남의 집 귀한 자식. 네. 최근에 그런 문화가 있죠. 네, 카드사에서도 전화했을 때 고객분들이 욕하면 그냥 끊으라고 지침 내리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아니면 어떤 집단에 가서든 보다 보면 누군가는 또 소외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좋은 소리를 남한테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글을 쓰게 됐어요. 아니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제시님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잖아요, 진짜 다자. 이게 그때 쓴 건가요, 아니면은 써놓은 걸 이제 그냥 써놨다가 올려주시는지. 인스타그램에 제가 올리는 글들은 사실 올 초부터 올리기 시작한 네네. 글들이어가지고 그때 그러니까 그날 집에 돌아가서 쓰고 정리해서 올리는 글들이었고요. 이상공작소에 쓴 거는 인스타그램에 썼던 글들을 같이 그때 좋았던 거 올려드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날 쓴 글들을 같이 동시에 업로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그게 있습니다. 되게 궁금했거든요. 요새는 직장인이면 상처 저렇게 뽑아낼 수 없는데 뭔지 아시죠? 그게 뭔지 아시죠?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저렇게까지 저도 글을 쓰는 직업을 갖고 있고 뭐 글을 쓰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뽑아낼 수 없거든요. 자기 작품을 되게 사랑한다고 소중히 여기는 게 보여요. 네. 뭘 하나 만들어야 되고 작품처럼 보이는 네네. 거예요. 이게. 그게 참 좀 본받아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제일 힘든 게 단어를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까가 가장 많이 고민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너무 미학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무 쉬워 보이지도 않았으면 좋겠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지도 않았으면 좋겠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약간 조율하는 게 되게 많은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제이씨님 그 글 보면서 좀 가장 좀 특징적이었던 게 좀 설명이나 이게 묘사 같은 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보통 시를 읽으면은 굉장히 난해한 시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 시집을 그래서 좀 하상욱이라든지 좀 요새 나오는 좀 맞아요. 짧은 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 쉬운 표현들로 많이 이렇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큰 것 같아요. 그 작가의 의도와 네, 잘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라는 장르가 저는 시라는 장르를 거의 안 쓰는데 시라는 장르가 정말 어려워요. 그게 진짜 짧은 그 텍스트 안에서 수많은 상징과 비유를 써가지고 낸다는 자체가 굉장한죠. 저희 부모님, 저희 엄마도 가끔 보여드리고 해요. 그럼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둡다고. 밝은 글을 쓰면 안 되겠냐고. 근데 뭐 그렇습니다. 원래 새벽 감성이란 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좀 정리가 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 특성상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돼요. 4시 한 10분에 일어나서 6시 출근이거든요. 그러면은 가끔 한 번씩 봐요. 이렇게 버스 안에서. 그러면은 이게 마음이 좀 이게 위안이 안정이 되고 이런 경우로 좀 제가 숨은 어떻게 보면은 팬이거든요. 한 번씩 본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한 게 그 글 뭐 단어 선정을 하시는데 고뇌를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이렇게 경험담을 좀 해서 우려나와서 이렇게 쓰는 내용들이 많은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대부분 글을 쓸 때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 나오는 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대학교 다닐 때 공지영 작가님 이렇게 오셔가지고 특강을 하셨던 적이 있는데 다른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나 기억에 남는 게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뭐 20대 초반 이런 분들이 작가가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 되게 많이 받으신데요. 근데 그때 항상 하시는 얘기가 경험을 많이 해라. 그리고 지금 그 뭔가 완성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거죠. 절대적인 나이, 절대적인 경험의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이제 조금 더 경험을 많이 쌓고 직장 생활도 하고 연애도 많이 하고 결혼도 하고 뭐 다 해볼 거 해본 다음에 글을 써도 늦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험을 좀 많이 해보라는 말을 그때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글을 쓸 때 제 경험에 빗대어서 쓰다 보니까 경험의 폭이 적으면 이게 나올 수 있는 한계가 적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거를 또 살아가는 가운데 많이 경험을 하려고 그러고 뭐 그 가운데서 느낀 것들을 이제 가끔가다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제 물건을 보고 뭐 영감이 떠올랐다 그러면은 이제 핸드폰 메모장에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을 두드리지 마세요는 네.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저도.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썸 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근데 약간 남녀 관계를 봤을 때 저도 그렇고 주변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간 본다고 하나요? 약간 간 본다라는 그쵸. 어감 자체가 좀 그러니까 예. 손 탄다. 예. 근데 이렇게 치고 빠지고 막 어영부영 사귀는 것도 아니고 사귀는 건가 사귀는 것도 아니고 약간 애매하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그런 거 이제 듣기도 하고 경험도 하고 하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그래요. 연애도 감정 소모. 예, 감정 소모 같고 약간 요즘 시대에 뭐 시사점도 좀 주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이런 지금 저희가 연애관이라든지 결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었습니다. 손톱을 잘라내도 그 밑을 파고드는 그런 표현이 되게 와닿아가지고 그것도 제가 손톱을 물어뜯는 버릇이 있어요. 불안할 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가시라고 왜 옆에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손이 좀 콤플렉스인데 그런 것들 그런 저의 경험에서 쓰게 되더라고요. 콤플렉스라고 그러면은 딱 그 보게 부분만 되네요. 보지 않나요? 도대체 되게 어떻길래라는. 당당해지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러시구나. 이게 다들 이렇게 댓글을 안 달아주시고 보고들은 계셨네요. 뭔가 느낌이. 저희가 여기 사실 공간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아니, 좀 그러니까 서로 나누자였는데 댓글을 나누면서 정말 이렇게 나눠서 얘기했는데. 가져가만 계시고 네. 다들 좋습니다 한마디 할 수 있는데 안 남기시고 그냥 다 이렇게 읽으시긴 하셨다고. 아, 네. 되게 좋아요만 눌러줘도 굉장히 그건 좋은데 그래. 예, 조회수는 굉장히 있는데 이게 뭐한 10, 예, 20 올라가는데 네. 이게 뭐 아무것도 하트 표시 없고 막 그러면 되게 맞아요. 올리시는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죠. 그럴 내 수가 글이 있거든요. 좀 별론가? 네. 공감을 못 얻나? 그러니까 좀 서로 그렇죠. 이제 읽으셨다면 점 하나라도 이렇게 흔적이라도 하나 남기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댓글 남기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다른 맞아요. 분들의 맞아요. 글에 대해서 예. 어려워요. 괜히 또 평가는 평가하는 것 네, 같고 네, 그래서 하긴 또 그래서 그런 게 있습니다. 단어를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말을 해도 고민하다가 되나. 예. 근데 못 쓰게 되고. 제가 총대 메고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네요. 네, 좀 해주세요. 네, 또. 제가 네. 총대 메고 어차피 너는 그럼 얼마나 쓰냐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한 명이 한 명 미친 척 해야 되겠다. 한 명이 물꼬를 터주면 네, 확 맞아요. 터질 것 같아요. 네. 야, 앞으로 방 기자님 글에는 이제 무풀이 달리겠다. 아, 제 글은 원래 무풀이에요. 네, 아무튼 그렇게 지금 꾸준히 제일 많이 주시고 계신 제이씨님이셨고요. 네. 네. 이장님의 작품 이야기. 다문 이장님. 네, 제 글은 지금 올린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뭐 가장 주요적인 게 캐스터웨이. 네. 네, 요 작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최근에 쓴 글이 아니고 한 5년 전에 썼던 글이에요. 예전에 노량진에서 장사를 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도 좀 글을 쓰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많았는데 굉장히 게을렀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 자신을 좀 채찍질하면서 썼던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되게 허술해요. 스토리텔링이 허술하고 좀 자조적인 이런 그 사념이나 예, 사유 이런 게 많죠. 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줄거리가 그거잖아요. 줄거리가 이제 직장 생활 하려고 했던 이제 대학생이었던 나와 그리고 그 친구였던 B. 예. 나는 이제 돈 좀 벌어보겠다라고 했는데 뭐 대학생활도 안 되고 뭐 직장도 좀 잘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뭐 어렵사리 들어갔는데 거기는 뭐 피라미드 회사여서 뭐 빚만 잔뜩 지고 빚쟁이들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가 마침 B의 옥탑방이었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노량진에서 사는 고시생이었죠.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 실패자, 네. 버림받은 그런 느낌의 두 사람이 옥탑방에서 생활을 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소설의 좀 중점적인 거는 그 B라는 친구가 자신의 모든 희망을 잃으니까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뭐 자살도 안 되고 해서 마지막으로 택한 방법이 외계인을 불러서 지구를 멸망시키자 이거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소설의 그 주요적인 거는 그 뭐 배경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그 두 사람이 하는 그 선택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 조명을 하고 싶었어요. 나와 B의 선택. 그렇죠. 그래서 그 소설을 쭉 보시면 나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과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좀 결론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다. 연기였으면 좋겠다. 트루먼 쇼처럼 이게 다 환상이고 이렇게 어떻게 사람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겠어. 이거는 다 쇼야. 이렇게 덮어버리거나 아니면은 뭐 드래곤볼을 모아서 용신을 불러서 뭐 로또라도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현실을 탈피하고 싶은 거죠. 그 모습을 조금 보고 싶었어요. 그 써보고 싶고.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노량진 살면서 거기 고시생들이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부류는 몇 없어요. 몇 없고 근데 한 3분의 2 정도는 약간 압박적인 현실을 피해서 도피성으로는 좀 친구들도 몇몇 있거든요. 몇몇이 아니라 사실 많죠. 꽤 그럴 수밖에 많죠. 없죠.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은 존재의 가치가 내가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자존감이라든가 한없이 진짜 이 사회에 실존하고 있는지 그렇죠. 의문이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노량진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도 그거예요. 그 사람이 노량진에 떠야지 뭔가를 할 건데 못 뜨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소설 내용에서도 그 섬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옥탑방을. 네. 그래서 저도 이게 스토리 이거를 하면서 제목이 캐스터웨이잖아요. 네. 그 섬에서 무인도에서 이제 갇히는 그 영화를 좀 뭔가 모티브로 따가지고 이게 윌슨하고 쓴 건데, 톰 행크스가 나오는 거죠. 네. 그거를 따서 만든 건데, 근데 그 배경이 옥탑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탈출할 수 없는 섬이잖아요. 그 현실을 좀 내표하는 거죠. 네. 벗어날 수 없는 좀 가혹한 현실과 이것을 떠나고 싶지만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안 하고 그냥 굉장히 비현실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자꾸 실현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나 아니면 B라는 친구. 예. 네. 그거를 좀 많이 소설의 줄거리가 되고 그게 좀 제가 좀 스토리보다는 좀 의미 부여를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아요. 소설에 좀 자전적인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저번 방송 제 네. 비평으로 꾸몄던 40번째 네네. 방송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들어봤죠. 네, 거기에 대해서 윤 작가님도 네. 그렇고 뭔가 약간 아쉬움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맞아, 약간 맞아. 아쉬움에 조금만 더 이렇게 얹히고 부각될 거 확실히 부각시키고 좀 대중적인 윤 소스까지 작가 콜라보를 하자 그랬죠. 그래서 네. 그 뭐야 맞아요. 그 뭐였죠 외계인 나오는 장면을 네. 좀 뭔가 또 이렇게 부풀려서 관점과 단계를 어떻게 더 뭔가 다시 좀 만져보실 생각은 있는 작품이신가요? 그 작품이 제가 좀 채찍질하면서 썼다 그랬잖아요. 그 탈고가 안 된 작품이에요. 그냥 초고 그냥 네. 그대로만 탁 올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뭐 맞춤법도 틀리고 뭐 띄어쓰기도 틀리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수정해서 좀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겠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데요. 좀 작가의 의도를 좀 말씀드리자면은 외계인은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네, 전 전반적으로 그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저희 방송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윤 작가님의 의도는 그러니까 부분에 네. 디테일을 살려갖고 그렇지. 그거예요. 디테일을 살려서 스토리를 입체감 네, 네, 약간 그렇게 디테일을 살리면 왜냐면은 뭐 전체적인 맥락이 즐거운 재밌으면 그 최고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간통하는 하나의 이게 그 내용의 주제 의식이 있다 그러면은 저는 약간 느낌이 김병욱 작가였나요? 저 시트콤. 맞아요. 김병우 그러니까 걔네 그 시트콤 안에서 되게 암울한 이면을 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잖아요. 그 옛날에 웬만해서는 그들 많았었고 그것도 이제 그 맨 마지막이 다 죽죠. 병으로 네. 죽으면서 부인이 박정숙도 죽으면서 있고. 끝나는. 네. 그래서 작가의 의도가 그냥 이 즐거운 수지 안에서도 이게 그냥 인간의 이야기다, 평범한 인간의 이야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거침없이 하이킥에서도 맞아. 다 마지막에 살인 이렇게 이야기 나오고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의 좀 그 입체적 구성,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전체적인 흐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의도가 있으시겠지만 맞아요. 그 장면 하나하나 또 단편의 연결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좀 꾸며보면 더 좀 대중성까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그래서 제가 좀 추구하는 글이 약간 그런 거예요. 좀 심각한 얘기인데 그걸 유쾌하게 좀 풀어내는 풍자와 해양이 담긴 약간 그렇죠. 네, 그게 좀 블랙 코미디 담겨져 있는- 느낌을 가져가지고 싶은 네. 거죠. 근데 그런 느낌의 네. 글을 쓰고 싶은 게 좀 저의 뭐 지향점이자 목표인데 그런 느낌. 그래서 약간 시트콤 같은 그런 옴니버스식 있잖아요. 하나하나의 네. 그 에피소드가 있는 그런 글들을 좀 쓰고 싶고 뭐 전체적인 그 그림이나 소재 같은 거는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완성님의 작품 이야기. 저는 일단은 조금 정리를 해와서 좀 읽어볼게요. 일단은 네, 아무튼 그 목적은 그 현재 아재들이라는 단어가 이제 속 뜻을 살펴보면은 이제 고리타분하고 미완성님이 저희 동상이몽 42화에서 소개해주신 에세이 작품은 이미 방송화되어
현재 동상이몽보다 더 인기가 많은 팟캐스트가 되었습니다. 팟빵 또는 아이튠즈에서 이상공작소 또는 아재들의 파라다이스를 검색해 주시면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치키님의 작품 이야기. 치키님, 네. 치킨이. 문화 아이돌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문화 아이돌만 계속 파는 것 같아가지고 민망한데. 다른 거 하셔야 다른 거 네. 다른 이제 뭐 앞으로 아까 쓰실 글도 좋고요. 늑대 소녀는 설렜는지 뭐 그런 네. 거 저는 저는 너무 되게 좋은 딱 것 같아요. 봤어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늑대 소녀는 설렘 금지도 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한 명이 더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분은 퇴마사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병이 박혔때 천주교가 박해됐잖아요. 예. 그때 한 명이 뭐 살아남았는데 그 사람이 퇴마사였던 거죠. 그래서 그 퇴마사가 이제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 늑대 인간이 낭병이라고 들어왔거든. 썰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그때 뭐 그때 들어왔던 늑대 인간들을 뭐 퇴치하러 왔는데 갔다가 뱀파이어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돼가지고 그 역사 연결돼서 지금 캠퍼스와 연결돼 있는 뭐 그런 걸로. 그 세 사람이 캠퍼스에서 만나는 거네요. 네, 그죠. 환생이라는 뭐 이런 쪽에 구상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걸 모르겠어요. 환생으로 하면 너무 유치해질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니면은 오히려 클리셰처럼 활용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그 판타지나 보면 요즘 작년인가 도깨비 드라마 같은 경우도 환생이라는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시대적으로 시공간을 오고 가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했었어요. 드라마 극본 같은 걸로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영상적으로 또 표현을 해도. 근데 웹소설을 좀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소설과 진짜 약간 드라마 극본의 약간 중간 형태 구성이 약간 그런 형태로 띄고 있다 보니까 웹소설 자체가 저도 모르고 요즘 들어서 몇 편 봤고 또 저희 방송에도 소개해 드렸었지만 그 멜티드 스노우님 저희 작가님 중에 그분이 이게 소개글에서 이제 자기 예전에 쓰셨던 거 이렇게 올리셨었던 게 있는데 뭐 벙어리인가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방송만. 네. 그거를 제가 가서 봤는데 구성이 딱 그렇게 돼 있어요. 다음 거를 빨리 읽고 싶은 마무리로 그렇게 매 화가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건 드라마 극본 같이. 가끔 주말 새벽에 보면은 그 드라마 스페셜 같은 거 보면 되게 신선한 아이디어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에 방송했던 게 예전 몇 년 전에 했던 방송이긴 한데 뭐 좀비를 주제로 했던 그런 드라마를 방영을 한다던가 1시간 정도 될 텐데 그 안에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은 그런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즐겨보는데 그런 쪽으로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상공작소를 만들면서 염두하고 생각했던 그런 형태가 이런 거거든요. 시나리오 마켓 식으로 우리가 요 안에 있으면 남들이 여기 와가지고 진짜 실제 방송국 사람들도 우리 이렇게 보러 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섭외를 해서 계약을 맺는 겁니다. 스타트의 장이 되는. 그렇죠. 그렇게 좀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영광스럽게도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너무 톡톡 튀고 좀 이런 글들을 더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약간 짧아서 다른 것도 좋고 홍보의 시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아니 뭐 문학 아이돌을 더 설명하자면 문학 아이돌이라는 게 그 사람이 어떻게 출판사 사장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아가지고 방사장. 네, 되게 독특한 글을 썼는데 되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고르지 않았는데 이 방사장만 이 사람을 골라가지고 이 사람을 직업적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아이돌처럼 출판사에서 비주얼 작가로. 그래서 근데 이 작가는 작가적인 능력이 약간 혼자는 못 쓰고 협업을 해야 돼요 항상. 그래서 항상 좀 기성 작가들을 협업을 하면서 그거를 가지고 앨범인 것처럼 피처링 이런 식으로 모아서 판을 내듯이 책을 내는 그런 작가고 그런 작가인데 이 소설에서 소설은 게임 같은 존재여가지고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게임을 수행해서 뭐 아이템을 가지고 나오는 게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면 그 아이템 가지고 나온 게 바로 소설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계속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아예 좀 길게 연재로 완성작으로 가지고 계신 건 아니고 그 원래 단편으로 썼는데 1편을 늘리는 거죠. 늘리려고 좀 더 디테일을 첨가하고 내용을 맞춰가지고 표현을 다듬고 내용을 늘리는 거죠. 그 등장인물 같은 것도 구성을 좀 더 하고 계세요? 지금 방사장이랑
이사장이거든요. 이사장이랑 고흐는 아마 1편 에피소드 주인공으로 끝날 것 같고, 이재훈 작가라고 최근에 등장했던 그게 최재훈 작가님 모델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이랑 해서 더 만들어가지고 적도 만들고, 셜록 홈즈의 적이 누구죠? 모리아티. 맞아요. 네. 모리아티 교수 같은 것도 만들까 생각 중입니다. 저희 이런 글들, 이런 의도를 가지시고 저희 예비 작가님들 또 이렇게 저희 내부적으로는 다 작가님이라고 불러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글들 저희 네이버 카페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시 한번 많은 참여 그리고 이렇게 좀 가입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작가 지망생들의 습작놀이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이고요. 저번 주부터 함께 하고 있는 저희 제휴사 있습니다.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은 핸드메이드 공방 달짝방과 함께합니다. 이상공작소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싸고 질 좋은 대량 생산, 이 편한 생활에 반기를 들 생각은 없지만 가끔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만든 다소 못생겼지만 쓸만하고도 편안한 물건들이 그립지 않나요? 손으로 만드는 따뜻함이 묻어나는 공간 달짝방입니다. 검색창에 달짝방을 검색해주세요. 소통의 시간. 우리네 사는 이야기. 소통의 시간입니다. 우선 저희 방송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처음으로 순위에 들어갔어요. 오, 지금 깜짝 놀랐는데. 카테고리 안에서의 이제 100위권이지만 이게 아이튠즈에서는 도서라는 카테고리가 없고 예술로 잡히더라고요. 이 팟빵 쪽에서는 도서라고 카테고리가 올라가 있는데 거기에 막 170위까지 막 올라가고 해가지고 그 진짜 오르기가 힘든데. 예, 거기 올라가서 깜짝 놀랐던.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네, 엊그제였습니다. 오늘은 찾아보니까 다시 안 보이던데. 예, 반짝이지만 예, 올라가서 되게 굉장히 기쁜 마음에 안내를 드립니다. 딱 찍고 내려앉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가 진짜 몇만 개가 있어요. 그렇죠. 네, 진짜 몇만 개가 엄청 많아요. 물론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거기서 10분의 1이라 그러면 그래도 몇천 개거든요. 그렇죠. 몇천 개 되는데 거기서 어쨌든 전체 카테고리에 보이려 그러면은 그래도 한 500이 안에는 들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도 순위가 막 도서 카테고리 20위대. 그리고 전체 순위는 막 400위, 500위.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방송 수는 지금 1,200개인가 1,300개예요. 네. 네, 그 중에서 지금 400위대까지 올라갔었던 아주 굉장히 이게 모두 작가님들의 알찬 컨텐츠들 덕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여기 오늘 나와주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인스타그램 댓글 소개. 이 YALL하고 라이트라고 써져 있는데 이 요리라고 읽어야 되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이거? 얄, 예. 얄라이트라고 읽어드릴게요. 얄라이트님께서 제가 또 홍보를 담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에 팟캐스트 방송 작가 모집 홍보 게시글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아, 하고 싶네 느낌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혹시나 이 방송을 들어주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변은 남겨드렸어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를 드렸는데 그 뒤로 뭔가 이렇게 반응이 됐듯이 없어서 하시면 됩니다. 네, 어서 오셔서 카페 가입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작품 생각 나눌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네, 얄라이트님 이거 들으시면 꼭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이상공작소 검색해주시고 친추해주시고 말을 걸어주시면 저희가 글 공간 바로 마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참여가 이 정도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다 우리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 서로 이렇게 떠든 건데 네. 그것까지 하나하나 가져가면 마지막이죠. 네. 얄라이트님만 오시면 되네요. 네, 맞습니다. 얄라이트님. 얄라이트님을 위한 얄라이트님을 위한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이렇게 한 분 한 분에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해요. 저희한테 되게 소중하거든요. 소중하죠. 이상공작소입니다. 오늘 처음 방송 왔는데 너무 재밌었고요. 뭔가 되게 신선하네요. 뭔가 방송이 나오면 제 목소리가 들리면 또 엄청 맞아요. 부끄러울 것 같긴 한데 진짜 그럴 거야. 진짜 네, 엄청 막 오글 막 손발이 없어지고 이럴 것 같긴 한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요. 앞으로 또 이렇게 많은 예비 작가님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시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지금 에세이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공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글을 계속 꾸준히 쓰면서 예, 열심히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한테 원하는 건 없나요? 계속 이렇게 이런 모임 같은 거를 많이 활성화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자주자주 모이고 자주. 네. 자주 소통하고 이러면은 충분히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좋습니다. 네. 이장님 이어서. 네. 이장입니다. 저도 이거 방송 이거 녹음하는 거는 처음인데요. 저는 리허설인 줄 알고 아무 말 대잔치나 막 이렇게 쏟아냈는데 네. 참 재밌는 기억이었네요. 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글 쓰고 싶어 하고 자기 뭐 이름으로 낸 책 한 권쯤은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맞아요. 네. 뭐 문학의 위기라고 하지만 뭐 인류의 위기는 아니잖아요. 인간은 언제나 발전해 왔고 문학도 그에 따라서 발전해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렇게 좀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문학을 보고 소모하고 만들어 나가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모임도 점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점점 유입이 되면은 그 길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뭐 작은 물결이 모여서 큰 강을 이루듯이. 네. 리허설 맨날 뭐 아무 말 대처하는데 표현을 잘해. 굉장히 아예 안 떠시더라고. 굉장히 맞아요. 네. 굉장히 되게 어디서 좀 해보셨어요 이런 거 많이 많이 하신 것 그런 건 같은데. 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이렇게 방송이랑 좀 도서 이런 거랑 네. 좀 같이 하는 거 굉장히 좀 좋게 봐서요. 네.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었다라는 그런 좀 아. 열망이 좀 있었어요. 잘 됐네요. 네, 뭐 사실 지금 또 미안성님 넘어가면서 또 설명 한 번 더 해주실 그러니까 마지막 약을 파실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컨텐츠가 이 방송 연계해서 자기 코너를 하나 이렇게 들고 와보고 싶다 하시면은 끼워 넣어드립니다. 바로바로 이제 볼륨 3, 4가 이렇게 그것도 가능하고 우리 지금 지금 동상이몽 안에서의 코너도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짧게. 네, 사실 아재들의 파라다이스는 처음엔 그거 생각을 한 거예요. 요거 안에서 동상이몽 안에서 한 코너를 생각했는데 이거는 아예 이 습작놀이가 아니라 그 하나로서 방송을 때리는 게 더 효과가 좋겠다라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었거든요. 저 그것도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 채시님의 웹툰 리뷰. 네. 그거 보면서 우리가 문학 활동을 한다라고 보였지만 좀 다양한 그 연결고리가 되어 있잖아. 네, 뭐 네. 드라마라든지 웹툰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그런 좀 문화 콘텐츠가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뭐 볼륨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은 기획 그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아주 아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밀어놔야죠. 있어요. 채널을 지금 최근에는 채널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고. 네, 채찍질을 해야죠. 저희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미안성. 처음 와서 처음에 긴장을 좀 많이 했어요. 전혀 안 하십니다. 긴장을 오늘 제일 안 하신. 그렇습니까? 예, 네.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여기 진행자분들께서 그리고 같이 오신 분들이 이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하니까 점점 긴장도 좀 안 하게 되고 유익했습니다. 아주 유익했고 즐거웠고 이렇게 알게 되는 게 이 소중한 휴일에 멀리서도 다 맞아요. 오셔가지고 네네. 네. 너무 가까이 뭐 감사드리고. 계신 분도 이거 하겠지만 멀리 다 오셔가지고 이렇게 네. 보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농담을 한번 400m요? 네네. 유쾌하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만남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소중한 시간, 제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런 공통 관심사, 문학이라는 관심사로 이렇게 본다는 거는 참 소중한. 그러니까 저는 진짜 추억이 깜짝 놀란 만나는 게 거죠. 예.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지금 저희 이제 수많은 그러니까 예비 작가님들 같이 모이는데 진짜 온다고? 우리 뭘 믿고 우리랑 뭘 하려고? 저는 진짜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가 맨날 만났을 때 그랬어요. 왜지? 자기가 불러놓고 제가 부른 게 아닙니다. 제가 부른 게 아닙니다. 이건 태피디가 어쨌든 기획한 거 태피디가 한 건데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글이나 이제 작업 같은 거 보통 혼자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만의 세계. 그렇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제 여기서 400m 있는 제 집이자 작업실이 제 혼자에 최적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 이렇게 제 모든 공간 자체가 저에 최적화돼 있기 때문에 근데 같이 와서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해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되게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처음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몇 번 뵀지만 이런 열망이 사람들한테 있구나. 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한 번도 뭐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해본다 혹은 무언가 이렇게 같이 방송도 하고 뭔가 같이 만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별로 없고 실제 될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누가 오겠어 솔직히. 우리가 뭔데? 우리 아무것도 없는 애들인데. 우리 그냥 입만 나불나불 되는 애들인데. 우리라고 묻지 마세요. 아니. 네. 근데 진입 장벽이 낮으니까 누구나 이제 저희 방송을 보고 저도 처음 온 거고 다들 네. 처음 아니면 두 번째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용기를 내서 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방송이 더 활성화되고 하면은 좀 더 고정된 뭐는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고. 저도 분명 그 수요를 받기 때문에 네. 저도 이렇게 도와드리고자. 오늘 뭐 사실 저한테는 기회의 땅이었거든요. 네, 뭐 오프닝 엔딩 원고도 써볼 수 있게 됐고 작품도 집에 컴퓨터에서 썼던 거 올려가지고 칭찬도 받고 되게 좋으니까 이 방송 듣고 계시다가 나도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 있으면 꼭 들어왔으면 좋겠고, 좀 방송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다면 단편 소설 리뷰를 했으면 좋겠어요. 웹툰 리뷰도 있으니까 소설집에 있는 단편 소설 한 챕터만 읽어가지고 그걸 리뷰를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직접 오셔갖고 주제 정해주시면 하시면 돼요. 네, 뭐 그러니까 오셔갖고 하나 코너로서 만들어갖고. 그러니까 저희 느낌이 저희 모임 자체가 저희가 해드리는 거를 수동적으로 그냥 수용하시는 곳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그게 저희의 포맷을 먹을 수도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릇을 되게 크게 열어놓고 있는 그런 공간이니까 기획안을 저에게 주시면 전체 방송 진행은 제가 해드리되 그 안에 코너 그 진행은 또 치킨님께서 하실 수도 있으시고, 아니면 그마저도 부탁을 해주시면 또 이런 식으로 써주신다거나 아니면 순서를 정해주신다거나 하면 제가 또 그거대로 또 진행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희 콜라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와서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얼마든 준비해 주시면 저희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고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도와드리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맞습니다. 여기는 이상공작소입니다. 네. 다른 사람의 글을 읽은 후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욕한다. 문장이 이게 뭐고, 스토리는 저게 뭐고, 구성은 또 와이라노. 두 번째, 칭찬한다. 인물이 살아있네. 소재가 참신하네. 결말을 잘 매듭지었네. 세 번째, 비교한다. 나보다 잘 썼나? 나는 이게 좋은데 너는 저걸 잘했네? 만일 독자에게 위 세 가지 반응만 있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문학을 쓰지도 읽지도 않았을 겁니다. 네 번째, 감동한다. 세계적인 소설가 스티븐 킹은 저서 매혹하는 글쓰기에서 다른 사람의 글을 읽고 감동해보지 못한 작가는 남을 감동시키는 글도 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한 글들이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글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언젠가 여러분을 감동시킬 그 글의 씨앗을 혹은 작가를 소개할 뿐입니다. 다음 주에 씨앗을 품에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학이 시작되는 공간, 문학창작 팟캐스트 이상공작소였습니다. 작가들의 글로 방송을 꾸려 나가다가 이제 개편 후에 제가 직접 방송 작가까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글들을 읽고 있고, 또 저 또한 하얀 백지 위에 이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써내려가다 보니 느낀 건데요. 저는 원래 글을 쓰고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좀 글을 쓰시는 분들을 도우려고 온 거였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 저도 글을 써야 하는 상황이 오고 또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음에 없던 것을 하려다 보니 막막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마치 하얀 백지 그 워드의 공란과 반짝이는 커서를 보고 있노라면 제 느낌상으로는 뭔가 얼어있는 바다, 적막한 그 얼음 바다 바로 앞에 딱 서서 그 바다 쪽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 작가님들이 참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오늘이었고, 또 한순간순간 이렇게 준비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저 또한 더 노력하는 태피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즐겁고 유익하고 재밌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운 게 아니네요. 어려워요. 네. 이상적인 이상한 그 이상 여기는 이상공작소입니다. 이상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